거북목. 저 지금 거북목 때문에 라운드 숄더. 네, 일부러 베개도 일부러 좀 이렇게 좀 하고 일부러 하고 있어요. 너무 이게 머리가 아프더라고. 양쪽 팔꿈치를 뒤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맞아, 이거 맞아. 라운드 이거. 숄더 교정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견갑을 조인다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에 마무리 출첵하는 동반자 스니커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거북목 치료는 압구정 구름의자 아니요.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3번인가 4번만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3번에서 4번.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빨리 되라고 했더니 됩니다 형님 그러시더라고요. 안 될 경우 고소. 오늘 날짜가요. 8월 23일이죠. 8월 23일. 하지만 이 영상이 아마 10월 달에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꽤 많이 찍어놨네요. 꽤 많이 찍어놨네요. 이제 시원해졌어요. 이제 아침 저녁은 제법 쌀쌀하고. 맞아요. 이제 딱 후드 반바지 입기 딱 좋은 시즌이야. 수건 같은 옷을 입어. 후드 입고 왔다가 좀 더워서 안에 난방이 잘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본편, 그 다음에 프로젝트 24, 그 다음에 라이브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겠지만 아직 안 올라갔어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재밌게 보셨 9월 달에 그 우리 와디님과 함께한 스니커 월드컵 명단. 이런 게 한번 끼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편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본편이 좀 좋은 건가? 형은 어때요? 형 입장에선? 아니 나는 조금 아쉬워. 아쉬워요. 본편이 재밌는데 뭔가 사실은 이게 제일 메인. 이게 메인인데 본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조금 아쉬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1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11월이 되면 이제 1년 한 거죠. 진짜 시간 빠르다. 이거 시점에서 다음 달이면 1년 딱 1년이고. 우와. 근데 본편이 30편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막 10회 특집하고 막 그러네요. 이제 10회인가요 벌써? 네, 10회입니다. 10회를 해냈네요 드디어. 했어요. 10회가 되네요 이게. 버텼습니다. 10편을 버텨냈어요. 두 자리가 됐어요. 두 자리가. 대단합니다. 되네요. 3회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처럼 매 회가 특집. 아무튼 여러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드디어 10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시도를 했는데 지난 우리가 아직 8월이어서 9월 예측을 못하겠는데 그 2달에 그거 8월이 좀 힘들었어요. 8월이 휴가철이고 덥고 9월에 조회수 터져서 구독자도 지금 벌써 마늘 바라보고 있고. 그래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네.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 주 2회 편성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빨리 편집자 고용해야 된다고. 아니 말고. 그래서 뭔가 8월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재밌는 걸 또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나름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재밌는 걸 찾고 있다. 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것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오랜만에 우리 딥다크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원래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말은 안 하지. 다들 궁금해하고 남의 맞아. 의견도 궁금하고 할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한번 찍어줘야지. 그치.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거 조회수 터질 편이다. 얼마 예상하십니까? 이거요? 네. 4천이요. 그게 터지는 거야? 네거티브한 이야기 할 때 잘 되는데 오늘 약간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다. 결국은 이런 얘기를 다들 생각을 하고 뭔가 입을 떼고 뭔가 욕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 손에 피는 묻히기 싫고 남이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는 욕을 거지. 해주는 거를 바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욕한다 할 줄 알았지. 그러게요. 속았지. 저희는 이 얘기에 대해서 이미 전부터 많이 꽤 얘기를 했고, 그럼요. 심지어 이제 뭔가 좀 관계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과의 어떤 좀 심오한 얘기도 했었었고, 그죠. 네, 굉장히 많이 다뤘던 얘기긴 하죠, 저희끼리. 자, 그래서 이름하여 뭐 제목? 제목 2주 만에 찍으니까 약간 감이 떨어졌어. 좀 떨어지지. 오프라인 스니커 행사가 존나게 힘든 이유. 아니, 내가 이게 제목이야. 그러니까 나 제목이 졸라 웃긴 게 힘든 이유도 아니고 존나 힘든 이유라고 써는 거예요. 물론 우리 썸네일에는 그냥 힘든 이유라고 올라갈 거예요. 네. 좀 순화하자. 네. 아니 존나 힘든 건 존나 힘들긴 해요.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국내에서 오프라인 스니커 행사가 힘든 이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아니 그냥 그냥 힘든 것 같잖아. 존나 힘들다니까. 존나 힘들지. 물론.
존나 힘들다 해줘야 돼.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 편에서 얘기를 좀 할 거리가 많은 게 저는 해외 행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가 엄청 되는 입장이어서 아, 오히려 굉장히- 오히려 우리 중에 루디가 그런 행사의 경험이 제일 많을 거야. 네, 제일 진짜 많죠. 되게 기대하고 나도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가서도 뭔가 막 스케줄 겹치더라도 굳이 그런 데를 가지는 않았거든. 아. 나는 뭐 농구나 보러 댕겼지 맨날. 맞아요. 재밌을 것 같네요.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좀 시작해 봅시다. 시작해 보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털어봅시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 맞네요. 좀 이따 진짜 많겠다, 라이브도 해야 근데. 되기 때문에 진짜 많겠다. 시간이 없거든요. 빠듯하다. 네. 빨리 해야겠다. 9시 라이브 해야 되는데 지금 7시 49분입니다. 빨리 텁시다. 자, 일단 그럼 어떤 얘기부터 해야 좋을까요? 이 스니커 오프라인 스니커 행사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얘기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장 유명한 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니커콘이죠. 네. 말 그대로 스니커. 말 그대로 네. 스니커콘. 맞아요. 그 후에 이제 컴플렉스콘이 지금은 사실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렇죠. 사실 근데 컴플렉스콘은 그냥 스니커 행사라고 하기에는 좀 아, 약간 그치. 결이 네. 달라서 다 아우르는 패션이랑 거니까. 노래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니까. 그냥 사실은 스니커콘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별로 또 다 그런 소규모의 그런 있어요, 또 있어요. 행사들이 있어요. 다 있고 그런 식으로 웬만한 좀 인구 좀 있다 싶은 주에는 다 하나씩 있다고 보면 그렇죠. 돼요. 그리고 뭐 루디님 다녀오셨던 그 말레이시아에 스니커 네. 라라는 행사가 있고 그리고 가지 못했는데 한번 컨택을 했었던 네덜란드에 스니커니스라는 행사가 있어요. 스니커니스. 스니커니스라는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유럽 쪽에도 네, 뭐가 많이 있겠지. 네, 꽤 많고 그리고 뭐 대만 쪽 갔을 때 아예 제 이름이 스니커 마켓이라는 행사인데 그거는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닌데 1년에 한 4번씩 아, 1년에 4번씩? 네, 대만에 이제 4군데를 돌면서 근데 그게 꾸준히 되고 있어요. 근데 와 대만 말레이시아 규모가 엄청납니다. 진짜. 네, 대단해요. 그리고 일본도 크고 작게 굉장히 많이 하죠. 거기는 아트모스콘도 아예 있고 그쵸, 그쵸.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아예 뭐 스니커콘도 콘도 일본에 있죠. 했고.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하나 우리나라에도 있죠. 네. 자랑스러운 스니커하우스. 스니커하우스가 있죠. 그렇습니다. 스니커하우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진짜 대단해요. 나 네, 오늘 대단한 스니커하우스 거죠. 칭찬은 많이 할 겁니다. 아, 그럼 해야죠. 네. 아무튼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 스니커하우스도 네. 연 1회 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올해는 지금 없었어요. 아직. 맞아요. 가을 넘어갔죠. 어디였죠? 파주였나요? 파주에서 연 1회도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스니커하우스 말고는 주최하는 곳이 없다. 없죠. 왜 이게 이렇게 된 걸까? 심지어 지금 대만에서도 1년에 4번씩이나 맞아요. 거의 계절에 한 번 하는 근데 건데 거기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그랜트처럼 한 명이에요. 저 그거에 되게 놀랐어요. 그거에. 대단하신 분이구나.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까운 일본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미국은 정말 막 주마다 도시마다 맞아요. 막 하고 있고. 웬만한 대도시에는 다 하나씩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뭐 미국은 뭐 워낙 이 그치. 본토고 맞아요. 이거에 걔네는 좀 사이즈가 다르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그렇죠. 이 문화가 생겨난 곳이라고는 하지만 대만, 일본도 그렇다 쳐.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동남아에서도 아, 그럼요. 네. 막 행사가 크게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왜 우리나라만 이게 유독 힘든가? 지금 뭐 우리나라 스니커 시장이 옛날보다 많이 커졌어요. 한국 한정판도 막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각종 엄청 많이 커졌지. 말도 안 되죠. 국뽕이 차오른다고요. 한글이 우리 적혀서 나오고. 우리 그 2002 그 에어포스 무대 그거 그런 거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그때는 위상이- 그거라도 감지덕지 하고 그렇죠. 난리였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우리 위상이 달라졌는데 왜 이 스니커 행사는 안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행사를 한다고 치자고. 행사를 한다고 쳤을 때 보통 이 스니커 헤드들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직접 무엇을 보러 원하고 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는 어쨌든 스니커 행사는 이 바이셀 트레이드가 가장 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가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사실은 제일 1번일 거고 뭐 그 외에 또 이제 너무 레어한 신발들 있잖아. 보기 힘든 평소에. 예. 막 만불 넘어가는 막 그치, 이런 네. 신발들 뭐 사실 실물 한 번 본 적도 없는 맨날 맞아요.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런 거 이렇게 좀 구경할 수 있는 거 또 혹은 뭐 참여하는 업체에서 이 행사 익스클루시브 제품을 냈을 때 그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렇죠. 익스클루시브.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이유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그 보기 힘든 스니커 구경하는 게 사실 크긴 크죠. 어디 가서 볼 거야. 이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신발질을 막 수십 년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아직도 실물을 한 번도 못 본 신발도 꽤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 거 이제 막 미국 갔을 때 막 유명 리셀샵에 이렇게 진열돼 있는 걸 보거나 혹은 어디 행사장에 갔을 때 그런 데서나 실물을 보지. 이건 뭐 누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랑 나랑 친해. 근데 걔네 집에 놀러 가거나 걔네 창고에 그렇지.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맞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 너 그거 갖고 있잖아. 이것만 맞아요, 알지. 맞아요. 맞아. 그렇다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막 플라이트 클럽처럼 큰 리셀 스토어가 있는 그 정도 것도 규모는 아니고. 없죠. 그렇죠. 맞아요. 물론 비슷한 게 있고 번개장터에 우주스 랩이 있긴 있죠. 맞다. 거기 별의별 게 다 있었다. 맞네. 근데 그런 게 있어봤자 서울에만 있고 맞아. 그러다 수도권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싶어한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박타이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니커 컨벤션, 스니커 쇼, 스니커 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셀 트레이드입니다. 제일 메인이죠. BTS. 사고 팔고 트레이드하고 네, 트레이드.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리셀러들이 쫙 깔려 있고 거기 가서 그렇지. 막 흥정해서 신발 막 또 사고 또 내 거 더 다시 팔고 이런 장터의 느낌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근데 플리마켓 같은 건 잘 하면서 이런 건 또 힘들어요. 스니커하우스만 봐도 그때 당시 되게 재밌었던 그림은 되게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신발을 이렇게 막 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나 이거 언제 끼어들어놔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걸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사고 싶잖아. 맞아요. 그죠? 그렇죠. 좋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한다. 가서. 내가 또 여기까지 왔잖아. 힘들게 버스 타고. 차비 들이고 자전거 시간 타고. 들여서 왔는데. 왔잖아. 그거하고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 네, 스니커 콘이 사실은 원조인데 컴플렉스 콘이 워낙 유명해진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서 좀 갈렸죠. 익스클루시브 판매. 맞아요. 선발매 거기서 해버리고. 애초에 그 행사 성격 때문이기도 한데 스니커콘은 사실은 그 개인 셀러나 해봤자 아니면 리셀러들이 어쨌든 개인 거래를 기반으로 시작된 행사고 스니커콘은 애초에 약간 그 브랜드들이 업체들이 컴플렉스 해서 맞아요. 컴플렉스콘은 근데 어쨌든 브랜드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최초 발매를 하거나 혹은 이제 컴플렉스콘 익스클루시브를 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행사가 사람들이 확 몰리고 유명해. 난리 나죠. 막 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줄 서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프화이트 나이키 에어포스1 로우 컴플렉스콘 흰색에 은색 버즈라블로 신었다고. 그렇죠. 그것도 컴플렉스콘 익스클루시브고 예전에 그 와디님이 사왔었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봤어요. 포스. 그런 거.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노란색 다이아몬드 서플라이 던 거. 그래.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19년도에 컴플렉스콘 한번 가봤는데 그린룸에서 폴피어스 만났는데 사인해달라니까 안 해주더라. 폴피어스 사인 받아서 뭐 하려고? 맞아. 개새끼. 요즘 약간 좀 망원 제조기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자꾸 우리 마이애미 건드려갖고 이 쌍놈 느끼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가 힘들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이런 거는 막 하나씩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는 장소. 일단 물리적으로 오프라인 행사기 때문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과 그 교통편이나 교통편. 그 접근의 용이성. 맞아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하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서울에 너무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결국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은 서울 시내에서 해야 돼요. 근데 서울 시내에 그런 큰 장소가 일단 물리적으로 넓은 장소가 층고가 높고 공간이 넓은 장소가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코엑스밖에 없지 않아요? 코엑스. 거기 코엑스 대관료 얼마인지 아세요? 대가 너무 비싸고. 하루에 억이 넘어요. 그리고 성수도 이제 요즘에 그런 공간이 많지만 성수도 너무 비싸고. 주차가 힘들고. 주차비도 비싸죠. 주차비도 비싸. 주차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학교마다 거기는 막 체육관 맞아요. 그리고 막 그런 창고들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 거기는 뭐 자기 집 앞에서도 맞아. 게러지 할인 세일하고 이런 나라인데. 미국은 막 학교 체육관 빌려서 행사하는 맞아요. 게 저렴하니까. 맞아요. 그거 좋은 거죠. 체육관처럼 좋은 공간이 있어. 맞아, 넓지, 맞아. 층고 맞아. 높지, 공공시설 같이 잘 쓰는 많이 들어올 수 있지. 학교 주차장 크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들은
물론 요새는 학교 체육관들이 꽤 많이 있지만은 외부에다가 대관을 잘 안 해줘요. 안 해주시죠. 절대 안 뭐 해주죠. 이런저런 안전 문제도 네, 있고 사고 나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좀 살인적인 이 인구 밀도와 또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큰 공간을 찾는 자체가 일단 1번으로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이거를 예약하려고 그래도 돈이 있어도 수억이 있어도 그거 예약이 다 돼 있어. 그치, 이미 막 반년 1년, 전에, 1년 예, 전에 반년, 막 1년 전에. 거기다가 또 이런 행사 특성상 야외에서는 또 하기 힘들거든. 힘들죠. 힘들어. 날씨도 컨디션도 다르고. 거기다가 이거를 제가 어서 듣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지금 좀 까먹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뭐 바자회나 이런 행사가 됐을 때 개인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약간 좀 이게 법령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저도 얼핏 들었어요. 이거를 저 팩트 체크를 못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플리마켓의 그 원래 의미는 네. 거의 이 중고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있던 거. 하나받아. 하나받아야 돼. 벼룩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벼룩시장. 그렇죠. 물론 새 거도 막 끼어 있긴 한데 네네네. 사실은 이게 중고이니까 벼룩시장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치. 맞아요. 세금 문제가 있다고요. 아, 그렇지.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제 슈프림이 이제 들어왔지만 예전에는 이 세파라치들 세파라치들이 뭐 어디서 플리마켓 한다 그러면 가서 사진 다 찍고 왜냐면 슈프림이 있으면 일단 다 해외에서 일단 수입을 관세 없이 들여온 거잖아 이거를. 그렇지. 그 면장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 막 잡고 막 그랬었다고. 근데 신발도 마찬가지. 그치. 새 제품의 경우에 무관세로 들여왔으면 맞아요. 이거 세금에 사실은 뭐 다 암암리에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불법이죠, 네, 사실은. 불법이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큰 오프라인 행사를 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무조건 서울 시내여야 돼요. 맞죠. 경기도도 안 돼. 안 돼, 안 되죠. 뭐 분당 일산이 아무리 인구가 좀 있고 서울에서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 해도 안 돼. 서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거 봤어요? 절대 네, 안 절대 안 가. 가죠. 멀어. 그런데 어쨌든 서울 시내에서 그만한 공간과 어떤 하기 힘들다. 진짜 쉽지 않네. 서울을 벗어나면은 작년에 딱 지금 스니커하우스가 파주. 그렇잖아요. 파주에서 했는데 거기 공간이 꽤 좋고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요. 많이 사람들이. 못 와요. 가기가 힘들어. 많이 못 와요. 셔틀버스 그러니까 타야 되고. 맞아요. 일단은 멀어서 못 가는 것도 있고 귀찮아지는 것도 있고 정말 어디 저 마포만 해도 가겠는데 뭐 그렇죠. 못 가. 그러니까 전철만 타도 그러니까. 3, 40분 가면 가요. 솔직히 전철 타고 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뭐 그리고 분당로가 일산 가려면 그거는 진짜 마음 먹고 가야 돼요. 그거 출장이에요. 심지어 형 1박 2일로 계셨잖아요. 네. 출장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일 첫 번째로 있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사에서는 넘버 1번 셀러가 많이 참여해야 돼요. 부가 돼야 하는 셀러들이 제일 많죠. 중요하죠. 많은 셀러가 참여해서 많은 물건이 깔려야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고 거래를 하고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셀러를 모집하는 게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아마 쉽지 않죠. 국내에서. 그렇네. 뭐 물건이 있어야 사고 파고 할 거야. 그래서 사실 행사 보면 매회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셀러들 일단 다 아는 사람들이야. 다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건 비슷하고. 그 정도를 참여할 정도로 물건을 쥐고 있는 셀러들이 네. 그렇게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보유한 컬렉터인데 컬렉터라고 해서 물건이 많아 보여줄 수는 있지. 근데 그 사람이 팔 거 아니면 나오겠어요? 안 그렇죠. 나오지. 그러니까요. 지금 막 창고에 재놓고 엄청나게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꽤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근데 안 팔잖아 그분들은.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셀러로 참여 못하지. 그리고 혹은 막 리셀러인데 많은 재고를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또 이 사람들이 셀러로 참여할 거고.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재고를 쥐고 있는 셀러들은 뻔하고 손에 꼽을 정도로 뻔하고 막 진짜 막 정말 레어한 거 들고 있는 분들은 안 파는 분들이고. 맞아. 그냥 안 파는 분들도 있네.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스니커 가치의 역사가 좀 길다면은 오랫동안 이거를 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컬렉터가 100명이야. 우리나라가 100명이야. 근데 거기는 10,000명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차이로 그쵸. 저변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 100명의 컬렉터 중에서 정리하는 분이 한 10명 했어서 셀러 나왔다. 그러면은 똑같은 비율로 계산해봐도 여기서 10,000명에서 그죠. 이렇게 나온다면은 완전 차원이 셀러 모집이 쉬운 거야. 그리고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빈티지 샵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너무 많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셀러로 참여를 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셀러가 아닌 애초에 빈티지 샵 빈티지. 자체가 맞아요, 많으니까. 맞아요. 거기다가 뭐 옷이랑 섞어 하는 샵들도 있지만은 신발 신발만. 빈티지만 하는 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맞아요. 또 셀러 모집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셀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하잖아요. 신발을 들고 가야 돼. 판 벌리고 셀러 참여비도 내고. 맞아. 그래서 팔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죠. 시간 쓰고 고생하고 해가지고 물류비 쓰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면은 전부 이제 크림 띄워보고 아 가격 비교. 이것만 보고 있지. 이렇게. 크림에서 가격이. 이거 사면은 20만 원이네. 근데 여기 24만 원 붙여놨어. 안 사. 그렇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크림보다 싸게 팔고 처음부터 안 나오고 안 나오죠. 나도 크림에 팔지. 크림에 시간 안 돌려버리죠. 쓰고 물류비 안 쓰고 나 고생 안 하고 처음부터 크림에 팔지. 네, 맞아. 그리고 구매자들도 또 마찬가지죠. 왜냐면 나는 시간을 쓰고 여기 차비를 쓰고 왔는데 크림보다 싸야 내가 온 입장이 너무 메리트가 완강하네. 있잖아. 입장이 너무 완강하네 서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로 중개거래를 써버리는 게 둘 다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귀한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이 오래 신발 쥐고 있던 이 무림의 고수들이 은둔 고수들이 나와서 이거 빗장을 풀어야 이게 되는 건데 이거 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어디 큰 데서 플리마켓을 한다 그래서 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원시킹님 이번에 저희가 이거 하는데 저희 신발 셀러가 부족해서 참여 좀 해주시겠어요? 참여할게요. 그랬더니 그럼 신발 한 50쪽 정도만 그래갖고 아니 컬렉터한테 신발은 재산인데 그러니까 50쪽을 팔으라고? 봐봐. 아무리 친하다고 야 너 주식 그거 있지 한 1000주만 팔아봐봐. 누가 팔아 그러니까 안 그거를. 팔죠. 안 그러니까 팔죠. 이게 그분 잘못이긴 한데 아니 그게 잘 몰라서 잘 모르는 거죠. 모르죠. 아니 50쪽 그냥 아니 뭐 이 사람 한 1000쪽 있을 테니까 50쪽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유 50쪽이면요 그거를 가져가는 것도 문제예요. 일이죠. 그 맞아요. 트럭 불러야 돼요. 맞아. 그것도 안 팔렸을 때 돌아오면은 물리지 다시 두번 그거네. 들어. 그럼 나 혼자 그거를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크림에 팔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어떤 그런 행사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있죠. 네,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방금 말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맞아요. 신별을 한 켤레 한 켤레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몰라요. 네, 그것도 문제가 크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네. 스니커하우스가 대단한 게 신발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브랜드 대표는. 그래서 너무 그런 걸 잘하죠. 다 안다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전에도 무슨 얘기하면 막 다 트럭 우리가 보내겠다. 맞아요. kit도 다 보내준. 맞아요. 이거를 왜냐면 다 알거든요. 맞아요. 박스도 구겨지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되죠.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발 박스는 그냥 박스인 줄 알고 막 던지는 분들도 있고 50개만 가져오라는 게 말이 너무 웃기네요. 한 50개, 뭐 조금 한 50개 정도만. 50개 요게. 정도만. 그 말이 좀 웃기다. 막 나와? 뭐 도라에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10개, 한 20개도 사실 많은데. 좀 기분 나빴다. 아니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좀 땅이 좁고 물류가 택배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런 물류 비용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물류비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사실은 크죠. 모든 제품의 맞아요. 금액에서.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몸담고 있던 커뮤니티에서 그때는 이게 사고 파는 행사는 아니었고 전시 행사였는데 혹시 제가 참여했던 그 행사인가요? 네가 참여를 했었나요? 지하 1층에서 했던? 그 삼성동에서 네. 삼성도 말고, 삼성도 맞다. 지하? 스니커헤즈 콘. 네네. 네. 지하지. 네, 네. 그때 제 신발이 70쪽인가 갔었는데 트럭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네. 트럭을 이렇게 척척 해갖고 딱 갔단 말이에요. 다 좋았어.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나갈 때는 괜찮아요. 얘네들을 내가 다 우리 집이랑 창고에서 챙겨갖고 70쪽을 만들어서 트럭에 딱 꺼내서 쫙 보내단 말이에요. 얘네가 돌아오면 들어갈 데가 없어. 나갈 땐 괜찮아. 그것도 맞아. 돌아오면 이상하게도 우리 집에 있다가 나갔는데도 얘네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 남의 자식 같아. 제가 그래서 그게 끝난 이후로 창고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예요. 제 돈이 매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 맞아. 그렇구나. 나도 옛날에 방 하나에 채워놓고 있을 때 그때는 꺼낼 수도 없는데 일단 빼면 넣지도 못해. 맞아요. 왜냐면 앞에 있는 걸 다시 저 안으로 그러니까. 밀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못해. 그 창고를 빌리기 시작했어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조금만 더 이어가면 셀러들의 그 적극성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리셀이라는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해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진짜 그 미국처럼
신발을 이렇게 막 들고 맞아요. 엄청 많이 해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행위조차 너무 막 자기도 민망해하고 민망해하죠. 예, 나중에 또 애들이 뒤에서 커뮤니티 욕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뭐 이러면서 저 새끼 왜 저렇게 나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안 되는 것도 또 있는 한국 것 같아요. 사람들 특성상 우리는 약간 뭐 낯선 사람과의 어떤 스몰 토크나 이런 맞아요. 거를 좀 어려워하잖아. 어려워하지. 맞아. 진짜 어렵다. 그런 이유들도 아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네. 미국 애들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이거 얼마? 사서 뭐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하면서 들치고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야 우리 맞아요, 문화에서는. 맞아요. 근데 또 초면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깎나. 아니 근데 그치? 우리나라 사람 깡만 잘 못하더라. 맞아. 아니, 근데 우리보다 더한 일본에서도 이걸 하잖아. 하지. 하죠. 근데 왜 이거 하여튼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들어온 이상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내려놔야죠. 여러분 양반 아니고 즐기지를 선비 못하는 것 같은 아니고 느낌이긴 다 해요. 내려놓고 네. 우리 그냥 깎을 거 깎고 그냥 맞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아까 익스클루시브 발매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뭐 브랜드나 밴더사 협찬사들이 들어와서 단순히 협찬이든 뭐 지원이든 뭐든 스폰서든 뭐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브랜드들 이 회사들이 노리는 거는 결국 하나예요. 광고 효과. 그럼요. 그렇지. 우리의 브랜드를 이름을 한 번 더 각인시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돈 벌려고 온 게 아니잖아. 이게 돼야지 광고가. 무조건 광고 효과예요. 근데 막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원들이 적게 보인다,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회사들은 참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사실. 맞아요. 익스클루시브 발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시나 덩크 같은 게 원래 카시나의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발매를 했었지만은 만약에 어떤 행사가 있어갖고 거기에서만 익스클루시브를 발매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 행사는 대박이 나겠지. 너무 대박이 좋았을 나지. 것 같아요. 그러나 카시나 입장에서 왜 그걸 해야 돼? 굳이 남한테 그거를 이슈를 줄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거지. 이슈를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은 똑같아요. 이 업체 입장에서도 물류 비용을 들여서 거기로 가져가고 직원들이 인력도 나가서 써야 거기서 되고. 인력을 써야 되고 맞네. 시간과 돈을 써야 돼.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냥 자기네 사이트에서 팔면 존나 간편하게 이미 어차피 그렇죠. 솔드아웃 다 시킬 거 맞아요. 다 팔 수 있고 한데 맞아요. 왜 참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 참 사실은 그럼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잘 돼서 재미가 막 생기기 시작한 그러니까 재미가 생겨서 For fun. 다음 회가 또 기대되고 이번에 뭐 루디샵에서 또 뭘 네. 내놓을까 그다음에 또 다음 행사를 위해서 뭔가를 또 익스클루시브를 또 만들고 이게 이렇게 단계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애초에 귀찮음 왜함 돈 나가고 힘든데 이거 왜 함? 그냥 야 안 함. 우리 사이트에서 팔어 자사몰에서 팔어. 내가 님들 왜 도와줌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예요. 왜 도와줌이라는 그 마인드가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하네? 한번 같이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그치. 좋겠는 거죠. 이 시장 전체 파일을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키워 나가야지만 네. 하는 건데 맞아요. 사실은 업체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는 회사가 가지. 여유가 있고 어떤 그런 사회 환원의 목적이라든지 혹은 홍보의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을 위한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면 할 만한데 솔직히 그걸 요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아니 말씀하세요. 이 투자에 비해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맞아. 막 이거를 최소한 수년에서 10년 이상 20년씩 이렇게 꾸준히 이거를 해야지만 맞아요. 결국은 돌아오는 투자를 거지. 솔직히 어떻게 기업한테 강요하겠어. 강요는 못하죠. 그냥 물론 이건 우리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 배 만들어 보자는 마인드여야 되는데 그치.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말씀드리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 브랜드의 모 파트의 모 담당자님이 이런 거 있으면 저희 브랜드 한번 넣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들은 관심도 없다 정작. 그분은 관심이 있지만 그분은 관심이 정작 있지만. 그 회사 사람들은 맞아요. 크게 관심이 없다.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뭐 벤더랄지 브랜드랄지 거기 안에 정말 이 깨어있고 열려있고 이 씬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고 맞아요. 싶어요라고 해봤자 어쨌든 위에서 결제가 안 그치, 된다고. 결정권자가 야 그거 투자 대비 수익이 너무 안 나오는 거 맞아요. 효과가 없는데 저기 가서 우리 브랜드 이름 달고 뭐하러 함? 그치. 왜 함?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하지만 저번 스링카스 누가 도와줬습니까? 그 얘기 그렇죠.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또 이렇게- 누가 연결을 했습니까, 이게 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접니다, 여러분. 오렌지킹을 국회로 접니다. 제가 이뤄낸 사실 그래서 그때 행사가 진짜 뜻깊었던 게 풋라커가 뭔가 그
뭐 상품이나 경품지 이런만 내건 게 아니고 별거 아니지만 농구 골대 하나로 얼마나 즐거웠어요 저희가. 맞아. 그거 하나. 맞아. 거기 온 분들 전부 공 한 번씩 얼마나 던져보고. 즐거웠어요. 신발도 다 타가죠. 그러니까요. 너무 즐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딥하게 좀 해드릴게요. 네네. 이거를 브랜드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그냥 일반 참여자 입장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 데를 갔어. 스니커 코너를 갔어. 가죠. 갔는데 막 브랜드 있고 막 있어. 그럼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하겠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가 익스클루시브, 네. 두 번째가 하다못해 할인, 그렇죠. 세 번째가 매장에는 없는데 지금 뭐 다 팔리고 해서 네. 꼽을 쳐놨던 아 스탁, 리스탁 같이. 네. 꿀템들. 요거 세 개를 기대한단 있을 말이에요. 수 있죠. 얘기했잖아. 내 차비내서 힘들게 그렇죠. 시간에 주말에 맞아. 시간 빼서 가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내가 맞아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치. 예전에 스니커하우스 3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트모스가 들어온 점이 아 맞아요. 제 앞자리였어요. 네네네. 아트모스가 들어와서 막 광고도 아트모스 입점 맞아요. 이래갖고 대박. 그럼 보통 뭘 생각했을까? 아트모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아트모스 맥스라도 하나 있을 줄 알았지. 뭐 애니멀팩이나 네, 익스클루시브. 뭐 코끼리 맥스가 없겠지만 그래도 모른다. 갔어요. 갔죠. 갔죠. 갔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네, 신발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옷 같은 거 있었나요? 아니요, 아트모스 가방 이렇게 에코백 같은 거 색깔별로 몇 개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그렇죠.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기대했던 게. 이게 지금 무슨 아트모스 입점해갖고 나는 아트모스 이 코끼리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근데 그쪽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네. 이거를 도와주고 싶은데 행사를 그치. 딱히 자기들도 한계가 있어. 그치.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여기서 막 이거를 마음대로 막 나이키 제품 이거 팔 수가 없어. 그래도 이게 뭔가 힘을 주고 싶어서 나온 거야. 그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결과가 이러니까 그치.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렸다. 해주고 욕 먹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저는 풋라커가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하는 너무 게 작년에 스니커하우스에 풋라커가 들어와서 제품 판매를 일절하지 안 않았어요. 했어요. 맞아요. 그냥 네. 경품만 뿌리고. 경품만 진짜 많이 이벤트만 하고. 신발을 40조? 아니 80조? 아니요, 더 됐어요. 뭐예요? 거의 더 100쪽 됐죠. 좀 네. 날렸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막 다 갖다 놓고 맞아요. 직원들 다 나와서 3점슛 대회해서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재밌게 잘 입었어요, 진짜. 네, 너무- 와 하고 넣으면 막 하이파이브 해주고. 거기 막 사람들에서 막 줄 서갖고 막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막 사진 찍고 막 좋아하고 너무 인스타 좋았죠. 올리고 맞아요. 막 슛 넣고 막 서로 막 껴안고 네, 맞아요. 막 사람들 박수 쳐주고 맞아요. 이런 게 축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플라커는 물론 금전적인 이득은 없었지만 맞아요. 얼마나 큰 광고가 됐습니까? 너무 크게 됐죠. 이게 또 계속 이어지면 더 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충분하죠. 진짜 플라커 익스클루시브를 언젠가 발매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가능성. 근데 그게 이게 잘 안 되니까 네. 그게 좀 안타깝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즘에 어떤 그 플리마켓 형식의 그런 거를 되게 여러 어떤 곳에서 많이들 개최를 해요. 하고 뭐 있죠. 회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잡지사거나 혹은 뭐 이런 데서도 홍보용으로든 뭐든 이런 행사를 굉장히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경계장터 YL73. 근데 이런 데를 가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이 나와요. 의류나 모자나 의류는 기본이고. 뭐 잡화들, 뭐 장난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네. 맞아. 그러니까 스니커 행사에서는 사실 약간 스니커가 위주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랑 관련된 약간의 뭐 의류나 모자, 소품 정도의 어떤 제약이 있는데 여긴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은 제품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경하는 재미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스니커헤드가 아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말에 데이트 겸 뭐 이렇게 맞아요. 나들이 나왔을 때 맞아요. 스니커 행사보다는 사실 이런 플리마켓 행사가 보는 재미가 훨씬 더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스니커 행사들의 메리트가 이런 데에 비해서 약간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빈티지 샵들이 대부분 의류를 위주로 하는 빈티지 맞아요. 샵들이 한국의 빈티지 샵들이 이런 데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가 좋아. 이런 플리마켓들은.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처럼 빈티지 스니커 샵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빈티지 의류 샵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홍대만 해도 수십 개 있어요, 진짜로. 여기 한 블락 안에만 해도 한 30개는 될걸?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메리트가 셀러 모집하기도 좋고 사람들이 그렇죠. 구경 가기도 더 좋은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맞아. 근데 이 신발이어서 제약이 많아요. 신발 박스 하나를 티셔츠로 채우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맞아, 옷은 사실은 내가 미디움 대 라지도 어느 정도 대충 아, 입을 맞아요. 수 그렇죠. 있고 스타일에 따라서 엑스라지까지도 입을 수 맞아. 있어. 근데 신발은 내가 270 신으면은 70만 있으니까 맞아. 75는 어떻게 돼? 65는 못 신어. 못 신어. 그렇지.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핏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 그런 게 어릴 때 막 아니네. 300 신던 막 그런 네,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최 측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뭐 한두 명 뭐 이렇게 몇 개밖에 없고 들어올 수 있는 셀러들도 몇 개밖에 없고 맞아요. 거기에 그나마 좀 돈을 태우고 홍보를 하는 업체들도 몇 개밖에 없고 맨날 같은 그 밥에 데들만 그 나물. 그러면 네. 보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미없어요. 계속 가서 보고 응원해주고 싶어도 맨날 가도 그때 걔네는 그렇죠. 행사 이름만 그때 바뀌고 걔네네? 어차피 안에 내용은 그때 똑같으니까. 똑같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매번 여기저기 가도 매번 비슷하고 똑같다고 느껴지면 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의도로 응원을 하고 싶어서 갔지만 다음에는 가기 싫지. 가기 싫지. 재미가 없어.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자면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나라 그 스니커즈 커뮤니티들의 문제도 굉장히 좀 크다 생각하는데 이건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 뭐 커뮤니티가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스니커즈 행사인데 스니커하우스를 금지어로 정해버리고 언급도 못하게 하고 그 커뮤니티에서. 디스라고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스니커즈를 기반으로 지금 80만 90만 지금은 100만 원 넘는 걸 알고 있는데 스니커즈로 기반으로 이렇게 성장한 커뮤니티에서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없는 그 스니커즈 행사를 홍보를 못하게 하고 홍보가 아니더라도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조차 막는다는 거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심보인 거죠. 그래? 뭐 모르겠는데 할 거면 돈 내고 홍보해. 네, 니네. 진짜 어. 진짜 정말 여기까지 지금 쌍시옷이 나오기 직전인데 진짜 미친 겁니다. 그거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 바닥을 너무 그런 일이 이게 있었고. 진짜 코딱지만한 바닥 안에서 여기 안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냥 가만히나 있지. 맞아요. 내 그거를 말이 그 말이에요. 금지어를 만들어서 못하게 하고 맞아요. 거기에 있는 윗대가리가 A few moments later. 이게 당연히 몇 년 안 된 행사인데 얘네 말고는 하는 데가 없는데 고칠 점이 당연히 있겠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니들이 좀 도와주라고.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까러 가지 말고 다음에는 그랜트님 우리랑 함께해서 이런 부분 보완해 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워. 제가 그거를 진짜 아직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 아직도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 박제를 해놨고 진짜 제가 화가 났던 코멘트가 뭐였냐면 행사가 너무 별로라서 스니커 매니아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행사가 별로라서. 행사가 별로라서 별로라서 네. 이거를 보러 온 스니커즈 매니아들이랑 온 손님들을 무시한다고 자기가 느꼈다라는 개 같은 소리를 했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한마디 올려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좀 소통도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어쨌든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 그런 커뮤니티한테 뭔가 같이 하자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도와줬으면 훨씬 더 잘 됐고 나는 좀 그랬을 이해가 안 거라고 되는 게 안 도와준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할 거라서 여기를 뭐 별로 안 좋아했다라면은 이해라도 하겠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죠. 말만 하고. 그러고 한 번 했어. 근데 진짜 별로였어요. 했어. 했는데 난 한 줄도 몰랐어. 저 이상한 저 세빛둥둥 섬인가 어디 가가지고 교통이 개판이었어요. 아니 A few moments later. 뭐 이 얘기는 뭐 적당히 넘어갑시다. 한번 진하게 한번 합시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니 그런 커뮤니티에서 좀 손을 내밀어줘서 맞아.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좀 해주면 아니 진짜 이거라 그냥 안 해도 돼. 그래 해주지 마. 안 해도 돼. 근데 금지어 선 넘었다. 닥치고 있든가 그냥 하게 좀 그러니까 냅두던가. 이거 완전 네. 이런 심보 아니야. 야 할 거면 너네 홍보할 거면 돈 내고 홍보해. 그렇죠. 우리 아쉬울 거 없어. 이거잖아요. 홍보를 자기들이 도와달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한 자체가 그래서 이게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나중에 진짜 딥딥닥한 얘기 온다. 이게 진짜 장사꾼 심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좀 야 나한테 돌아올 거 없는데 내가 왜 도와줌? 맞아. 이거잖아 이거야말로. 아니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행사 끝나면 솔직히 저는 아티스트로 참여를 하고 형들 우리 다 참여하는데 사실 후기 궁금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뭔가 우리가 정말 필요한 피드백조차 없으니까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피드백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적인 원인을 걔네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얘기다 보니까 빡치네. 커뮤니티 얘기하면 우리 한 3시간 털 것 같아서 네, 진짜, 나중에 네. 따로 네. 진짜 딥다크한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인데. 결론. 네, 결론이죠. 자, 결론. 어쨌든 이제 행사가 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제시할 수는 있지. 제시할 수는 있지만은 나도 맨입으로 얘기해줘. 그렇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전화했어요. 저 나름의 뭔가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행사가 흥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화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른 뭐 브랜드들이 업체들이 또 이제 광고를 위해서 뭐 이렇게 돈을 태우고 투자를 하고 들어올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결국은. 맞아요. 그렇죠. 답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것만이 이 모든 여러 문제점들을 장소 빼고 다른 맞아요. 모든 문제점들을 사람이 많이 오는 것만이 해결해낼 수 있다고. 그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가서 애정을 갖고 참여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 그거랑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건설적인 비판 좋지. 이런 점이 좀 아쉽더라. 그쵸.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없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토론 얼마든지 좋고. 대사 써돈 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마지막에 치려고. 빌더. 다 이렇게 뭐 그런 거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죠. 마음에 안 필요해요, 들면 그리고. 안 갈 수도 있고 필요합니다. 그치 마음에 든다면 혹은 얘들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런 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열심히 가주시고 다 좋은데 응원 안 해도 돼. 초치는 소리 좀 하지 마, 씨발놈들아, 좀. 지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죠. 씨발 맨날 앉아가지고 여기 맞아요. 행사가 별로네요, 좋겠네요, 뭐 무슨 미국에 가면 어쩐대요. 미국에 가, 병신아, 너 씨발 비행기값 없으니까 못 가고 맨날 이 씨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도와줘도 돼. 알아서들 잘 할 수 있어. 남은 사람들끼리 초는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그랜트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지금 그랜트를 절대 아니죠. 홍보하자는 게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다른 지금 거예요. 어쨌든 이런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걔밖에 없으니까 하는 맞아요. 얘기고 진짜 맨땅 헤딩이란 그 말이에요. 친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런 거를 계속 열라고 노력하고 만들어내고 한다면은 맞아요. 우리는 어쨌든 응원해 줄 것이고 맞습니다. 무조건이죠. 뭐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랜트님, 우리 유진님. 네, 허유진 씨. 솔직히 오랜 시간 좋은 형 동생도 우리가 오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요. 동생이지만 좀 본받아야 된다. 좀 존경이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거는 이게 여러분 불모지예요. 저희 스니커 불모지. 말도 안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네. 네? 뭐 말만 무슨 뭐 힙합 무슨 뭐 신발 뭐 그래피티 뭐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불모지예요. 맞아. 그런 불모지에서 얘가 맨 땅에 헤딩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꽤 됐죠. 벌써 5회째. 지금 7년 넘은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됐네. 얘도 힘든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타이슨님 말처럼 도와줄 거 아니면 진짜 좋아요라도 누를 거 아니면 안 눌러도 돼. 좀 닥치고 있는 게 좋죠. 뭐라고 하지 좀 마. 꼬면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하든가. 건설적인 비판을 하든가. 맞아요. 아니면 걔가 뭔가 정말 잘못을 하면은 당연히 욕할 수 있지. 그거는 까도 되지. 갑자기 또 얼마 전에 또 무슨 뭐 선민의 의식이니 뭐니 댓글 달았던 또 멋있게 생각나네요. 네가 해 임마 그러면 임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잘했어. 노래 나오고 있고. 오늘 뭐 웃음기를 좀 싹 빼고 네.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할 얘기가 많고. 그래도 시간 조절 잘했다. 그렇지. 완급 조절. 우리 이제 거의 1년 차 돼간다고.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스니커 행사를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고.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근데 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이런 거를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를 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움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찍는 이유도 우리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해결되진 않는데 정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어느 누구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애들이. 그럼 내가 이런 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연락을 좀 해볼까? 라고 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그럼요. 굉장히 저희도 열려있지만 그랜트 그 친구는 더 열려있고 맞아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실제 아메리칸이에요. 실제. 그래서 군대는 갔다 군대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군대 갔다 온 아메리칸이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온 아메리칸이 네, 최고예요. 맞습니다.
뭐 DM도 열려 있고 이메일, 뭐 전화해서 많은 도움 주시고 또 우리 스택하우스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맞아요. 스니커하우스 행사도 사랑해 주시고 칩스 매장도 한 번씩 오셔갖고 막 샬라샬라 하시면서 칩도 쓰고 막 신발 얘기 아무것도 안 사도 돼요. 가서 그 신발 얘기도 하고 이런 수다만 떨어도. 재미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뻔질나게 이렇게 드나들어야 그 집이 잘 된다고. 또 칩스 같은 샵, 빈티지 샵도 또 많아져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 간 지 한 몇 달 됐네. 좀 가세요. 아니 나는 멀잖아. 오면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오메가메 한 번씩 들려주시고 저희 채널 좀 사랑해 주십시오. 결국은 우리 채널.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서 그래. 나도 피곤해. 뭐가 필요해요? 피곤하다고 임마.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문화라는 게요 만들기는 굉장히 힘든데 아 그럼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고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죠. 근데 또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식어버리는 순간,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왜 와디님이 저희 채널 나와서 좋은 얘기 했던 것처럼 좀 티를 좀 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막잘 보고 있어요 한마디만 맞아요. 해보시거나 간단한 거라도. 길에서 만나면 루디님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화이팅. 네, 좋죠. 이거 한마디로 다음 작품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그 티를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만간에 점점 더 딥다크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오면 재밌겠는데? 그때는 아예 불 다 끄고 갈까요? 자, 마무리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자 그래서 뭐 오늘도 답도 없는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겠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그놈의 주댕이를 다물라 이거야. 살인 예고인가? 쪽 같은 소리 할 거면은 그냥 입을 다물으라고. 근데 진짜 너무 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너무 빡쳐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힘 빠져요. 너무 힘 빠지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이건 관심을 끄면 되는데 그걸 굳이 뭐 족 같은 소리를 왜 하는지 난 도대체 굳이 한마디를 남기고 간다. 그리고 제가 진짜 화났던 게 또 하나가 그 사람은 이제 몇십만 지금 100만이 넘는 커뮤니티 회원을 거느린 그 뭐라 그러죠? 운영자? 운영자인데 걔가 그렇게 선동을 해버리면 선동이 그치,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지가 쓴 게 아니고 사실 글을 누가 어떤 회원이 글 써놓으니까 거기다가 대댓글 달아서 한 거예요. 아, 그래? 더 쪼잘한 거 찌지라고 이게. 그게 너무 화가 났죠. Said I'm new to your beauty. This song for my culture, I wanna pay my duties. She's something more than a cutie, exotic with a booty. She moved it like an actress, a model in a movie. That's when I told her, I said, oh, baby. If you won't let my name go, oh, crazy. Hey, like this.